네, 안녕하십니까. 정복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던 게 있었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70대. 제가 70대는 아니지만, 70대 할아버지들이 옆에서 열성으로 하는 얘기들을 또 이렇게 받아 적죠. 근데 이게 또, 70대 할아버지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또 없어 보여요. 옆에서, 왜냐면 이게 또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본인이 직접 하면 또 이게 잘 안 봐. 왜 할아버지들도 뻔한 얘기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전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그래도 뭐 다 성공한 사람들 얘기 전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 귀담아 들을 만도 해. 청년의 힘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거죠. 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심각하면 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얘기인 것 같죠? 누구나 심각하고 싶진 않잖아요. 사실 심각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각 안 하고 싶지, 오히려. 네? 심각 안 하고 싶지, 누가 심각하고 싶겠어.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네?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못하고 내가 그 얘기를 굳이 정본부장이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그만큼 대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는 거죠. 사실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냉혹한 승부의 세계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하게 가면 돼. 자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옥신각신 하겠습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들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직장에서 암투하고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상당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큰 입장에서 보거나 이 윗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장난치는 것 같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저렇게 난릴까? 어차피 회사가 원하는 거는 그냥 하라는 대로 일하고 어차피 결정은 다 경영진이 하는 건데 왜 니네들이 이렇게 머리 싸매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좀 이상하게 너무 저렇게 왜 저럴까 싶을 정도가 많아. 특히 저같이 이제 일찍 어떻게 보면 임원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성공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일찍 성공할까? 그리고 왜 실패하지 않을까? 좀 쉽사리. 뭔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질까?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치명적인 순간이죠. 위기일 때, 007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007 보면 어때요?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온 007이든, 피어스 브로스넌이 나온 007이든, 다들 보면은 위기의 순간,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웃고 떠들진 않아도 겁먹고 이러진 않죠. 여러분 007이 겁먹고 이런 거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언 마스크 이런 것처럼 아무 그런 감정도 없는 사람들도 아니야. 상당히 젠틀맨들이죠. 일단 귀족 중에서 옛날에는 그 귀족 출신 중에서 MI6를 많이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귀족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또 공부도 좋은 데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소양은 출중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긴 어렵습니다. 위기 때 심각해지지 않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야. 난 이번에 사실 올해 가장 큰 재미있었던 부분 중에 기업 여러 가지 비화 중에서 하이브의 SM에 대한 어떤 반란. 그래서 하이브가 거기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SM의 그 조카가 SM 이수만을 공격하고, 그래서 카카오가 그걸 인수하려고 하고, 그걸 또 하이브가 또 다시 또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피 튀는 그런 싸움. 결국 이수만 씨가 완전히 그냥 내몰려서 회사에서 쫓겨날 뻔한 그런 어떤 폭로전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수만 씨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본인은 물론 대주주에서 물러나긴 됐지만 본인이 그렇게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으로 내몰려서 본인이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그 어떤 여론의 어떤 총알바지가 돼서 너덜너덜해지는 상황에서 나쁜 놈 돼가지고 제대로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주주로서의 어떤 그
재산권도 행사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려서 그냥 쓸쓸하게 물러나는 것 같이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뭐 카카오다, 하이브 이런 쪽에서 절충점을 찾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인맥들을 이제 발휘해서 결국 이제 뭐 하이브가 이제 그 SM을 이제 인수하게끔 유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이브가 어떻게 보면 뭐 도와준 거죠. 원래는 카카오한테 다 뺏길 뻔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이제 전격적으로 이렇게 도왔습니다. 물론 하이브가 사실 지금 좀 약간 뭐 그때만큼 이제 완전히 대박쳤다는 느낌이 아니죠. 좀 떨어졌어. 근데 뭐 하이브가 뭐 대박을 쳤든 카카오가 손해를 봤든 이익을 봤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든 간에 그 이수만 씨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자기의 이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뭔가 상당히 비관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뭐 도망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되게 도망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수만 씨는 오히려 그 상황이 딱 터졌으니까 바로 그냥 한국으로 급거 귀국을 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과 다 만나서 내부 반란을 다 어떻게 보면은 무마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미 상황이 터졌으니까 다시 뭐 또 원래대로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차선책 내가 그래도 최선책은 아니지만 최선책은 회사를 이제 자기가 안 뺏기는 거죠. SNS 엔터테인먼트가 계속 업계 1위를 유지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이미 뭐 조카가 많은 걸 폭로를 했고 그런 상황이 있든 뭐 노예 계약이라든지 뭐 종신 계약이라든지 뭐 1년에 뭐 엄청나게 많은 금액 뭐 매출의 절반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수만 계좌로 막 상납했다 뭐 이런 얘기들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 근데 그 차선책을 선택해서 결국은 정신을 차린 거지. 해서 하이브가 본인의 어떤 그 주식을 상당히 고가에 사게끔 해서 몇 천억의 이익을 봤죠. 네, 몇 천억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거 요번에 그 2023년도는 뭐 다른 것들 막 파월의 어떤 뭐 금리 인상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수만의 어떤 그 대처 능력,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야 이거 진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예. 이거는 정말 나이가 먹었다라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사회에서 제가 그 책에도 본부장이 많은데 썼지만 글로벌 사회에서 심각하면 진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전형적으로 절대 그 상황에서 떨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 떨거나 당황해서 물론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왜 저런 놈을 키웠을까, 내가 왜 저런 조카를 키워서 내가 이렇게 이런 망신살이 뻗쳤을까 하면서 막 자기를 비관하거나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더더욱 미궁에 빠져서 그 반란을 일으킨 조카들의 뜻대로 주식을 뭐 다 뺏기고 어떻게 보면 뭐 부정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헐값에 그 주식을 다 뺏기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막 소송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상당히 그 재빠른 기질을 발휘해서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개념으로 하이브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예, 하이브도 관심이 많거든.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007이에요. 뭐 007 나오는 뭐 제임스 본드니 이런 게 되게 매력 있고 이래서 보는 게 아니야. 나 뭐 정보부장만큼 멋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야. 거기서 나오는 그 담대함, 그리고 거기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미소를 잃지 않고 또 여유를 잃지 않는 그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지막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생이라는 것이요, 저도 지금 한 50밖에 안 됐지만 51입니다만 쭉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날이라도 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다시 살려고 못 살겠어, 솔직히. 인생 다시 살려고 하면 왠지 겁나. 그 위기와 험난했던 어떤 길을 다시 해야 못할 것 같아. 네. 그만큼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그때그때 판단, 그때그때 갈림길에서 어떤 걸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야. 많은 기다림과 힘듦, 또 뭐 어떤 선택에 대한 기다림, 결과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에 대한
난감함.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느냐, 내가 어떻게 분별력을 잃지 않느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인생의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뭐 어떤 지식을 잘 배워서, 누구나 뭐 지식은 많아. 네이버에서 지식 가르쳐주고, 모르면 어드바이스 누구한테, 예를 들면 어제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내가 지식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소위 얘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식이 어떤 사람들만 독점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야. 내가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많은 법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세상가 널렸어. 지금 말하자면 지식을 줄 수 있는 데는 되게 많아. 옛날엔 지식을 독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명문 대학이라든지 그 대학 코스를 가는 사람들만 그 지식을 독점했어. 그래서 나머지들은 돈을 벌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야. 돈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든 의뢰만 하면 돼. 싼 것도 많아. 로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1990년도에는 엘빈터 플러가 우린 이제 지식사회 되겠어. 지식사회 끝났어요. 지금은 알파고도 나오고 AI가 나왔기 때문에 지식사회 끝났어. 챗 GPT 나왔기 때문에 지식사회 끝났어요. 지식사회는 끝났습니다. 지식은 이제 의미가 없어. 넘쳐나온 게 지식이야. 마치 지금 물이 부족할 시절에 물이 정말 제일 귀했는데, 지금 물이 풍족하니까 물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 의미가 없어. 전기가 옛날에는 제일 중요했는데 지금 전기가 의미가 없어.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은 감정 조절입니다. 내 감정을 흐트러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뭐랄까요, 중심 잡기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삶을 살아가는데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뭐 아버지의 조언도 있어요. 이 다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인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방법들이야. 다 지식이고 책이고 뭐 운동이고 산책이고, 다 감정 조절을 위한 도구란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막 기분이 더럽고 힘들다, 어렵다 이럴 때 기분이 더럽고 힘든 거, 어려운 건 내 감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내 감정이 아닐 수가 있어.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성공에 다가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트럼프 같은 사람들 봐요. 감정 조절 정말 잘하잖아.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루저라고 보면 돼요. 그냥 손을 드는 거야. 나 우울해.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감정 조절 실패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울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울함을 잊어야죠. 디프레스 되지 말아야죠. 디프레스 되지 마는 방법이 바로 성공을 하는 길입니다. 한 번이라도 1초라도 디프레스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술도 마시고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셨을 때 디프레스 될 것 같으면 술 마시지 마십시오. 예. 책을 읽어서 디프레스 될 것 같으면 책 읽지 마세요. 결국은 모든 이 노력은 뭐 독서라든지 뭐 음악 감상이라든지 친구 사귀기라든지 이 노력은 마인드 컨트롤,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 나의 이모션을 컨트롤하기 위하고 마인드를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지식사회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감정의 사회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성공으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